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씨가 만났습니다. 왜 만나줬을까요? 얼마나 만나달라고 조르고 또 졸라댔을까요? 어떻게든 자신의 영향력을 보여주며 존재감을 알리고 싶었던 그에게는 이번 만남이 천금 같은 기회였을 텐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만남을 요약하면 이재명 대표는 당의 단합과 화합을 이야기했지만 이낙연 씨는 그 뻔한 레파토리인 혁신과 도덕성 회복을 이야기했는데요. 예견은 했지만 또 헛발질을 해대는 꼴이 역시나였습니다. 사실 기대도 없었기에 실망도 없는데요. 왜 이런 만남을 왜 받아줘야 했는지 의구심만 듭니다. 전 대표에 대한 예의였다면 여기까지인 거죠. 더는 현실 정치에 이낙연 씨를 끌어들일 이유도 의미도 없는데요. 이제는 만나줬으니 회고록이나 집필하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며 조용히 살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낙연 씨, 제발 더 이상 선을 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여기까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씨가 두 번의 연기 끝에 마침내 회동했습니다. 석 달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두 사람은 각각 단합과 혁신을 강조하며 동상이몽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과연 무엇일까요? 민주당 전현직 대표인 두 사람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음식점에서 만나 2시간 동안 비공개 만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재명 대표 측근인 김영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과 이낙연 씨 측근인 윤영찬 의원이 배석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이낙연 씨의 귀국을 환영하는 의미의 꽃다발을 준비해 전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총리께서 선거에 애 많이 쓰셨는데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다고 안부를 물었고, 이에 이낙연 씨는 그동안 당을 이끄시느라 수고 많으셨다고 화답했는데요. 선거에 무슨 애를 많이 씁니까? 형식적인 인사를 주고받은 거죠.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씨는 윤석열 정부 비판, 내년 총선 승리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이뤘다고 회동 이후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권 수석 대변인은 두 사람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대한민국 불행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민주당의 역사적 소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총선 승리를 위한 대응 전략 측면에선 의견을 달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단합이 가장 중요하고 당이 분열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전 총리에게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에 힘을 모아달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대해 이낙연 씨는 민주당을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대담한 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을 통해 단합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당의 혁신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을 한 거죠. 이낙연 씨는 특히 민주당의 혁신은 도덕성과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하고 당내 분열의 언어를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당내 개파 간 갈등, 의원과 강성 지지층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이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겁니다. 이는 자신의 입지를 다시 만들겠다는 수작으로 보여지는데요. 은퇴해야 할 사람이 현실 정치에 자꾸 관여하며 감나라 대추나라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날 이낙연 씨의 가짜는 쓴소리는 어느 정도 예견됐는데요. 이낙연 측 한 인사는 이재명 대표가 화합 이야기를 꺼낼 것이 분명한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에 그냥 알았다라고만 하고 나온다면 그건 예전의 이낙연이지 않겠느냐면서 이재명 대표가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도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혁신이 방향성에 대한 것,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반드시 했을 것이라며 이낙연 씨가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개혁이라는 말을 꺼낸 것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는데요. 결국 친낙파들이 원하는 게 이거였던 거죠. 존재감 부각.
이날 회동이 성사되기까지 양측 간 신경전이 치열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우리 쪽에서 수혜가 있고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라 차담이나 점심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저녁을 원했고 결국 막걸리를 제외한 저녁으로 조율된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회동이 2번 연기되는 사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관련 진술 번복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에서는 더욱더 조급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두 사람이 더욱더 긴밀한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했을 것이라고 어이없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왜 굳이 만나줘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왜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그토록 원했고 이 만남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는데요. 쉽게 말해 자신의 지분을 달라는 거죠. 뭘 한 게 있어야 지분도 주고 권한도 주는 거 아닐까요? 지난 대선의 패배 원인은 누가 뭐라 해도 이낙연 씨였습니다. 0.7%의 득표 차를 만들어낸 건 바로 이낙연 씨의 대장동 공세였는데요. 친낙파 의원과 수박들은 내부 총질은 그만하고 같이 나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 장악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끝내 방송을 장악하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폭거에 분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동관 특보를 지명했습니다. MB 방송 장악의 설계자였던 이동관 특보를 방송위원장에 앉히겠다니 어불성설입니다. MB 방송 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겠다는 불통선언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방송을 장악하려는 정권의 폭거입니다.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 방송을 정권의 앵무새로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을 방송 장악의 천병으로 삼겠다는 것이 가당키나 합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은 공영방송의 비판적 보도를 옥죄고 정권 홍보방송으로 만들겠다는 폭주선언입니다. 이 특보는 MB 정권에서 방송 장악의 핵심으로 언론 사찰을 지휘했던 인물입니다. 방통위원장에 방송 장악 기술자를 앉힐 수는 없습니다. 이동관 특보는 의혹투성이 인사입니다. 아들의 학폭 논란과 은폐 의혹이 해명되지도 않았는데 부인의 청탁 의혹마저 제기됐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숱한 의혹만으로도 방통위원장은 물론이고 어떤 공직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특보 자리도 내려놓아야 할 이 특보를 오히려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니 국민을 능멸하지 마십시오. 무슨 욕을 먹더라도 방송을 손안에 넣고 말겠다는 윤 대통령의 오기로밖에 읽히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앵무새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MB 방송장악 시즌2를 부활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의 폭거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이동관 특보의 임명을 철회하고 방통위원장 자격을 갖춘 적합한 인물을 새로 내정하기 바랍니다.